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동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의 요즘 낙이 바로 사연 살롱을 듣는 건데요. 일하고 쉴 때나 운전하며 들으면 이게 꽤 꿀맛이더라고요. 저는 3살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는 몇 달 전 이혼을 했고요. 남편은 음악 연습실 대여를 하면서 기타 레슨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 연애할 때도 그렇게 음악실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안 됐어요. 그러니 남편이 버는 돈은 뭐 생활비의 3분의 1이 될까 말까였고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저는 IT 쪽 전문 직종이어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후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잘 벌게 됐어요. 사실 아빠는 제가 왜 남편하고 결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고 친구들, 친척들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콩깍지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고 뭔가 진짜 예술가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친한 친구가 취미로 남편한테 기타 레슨을 받을 때였어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남편 연습실 겸 레슨실에 갔다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둘 다 첫눈에 좋아하게 됐죠. 아마 기타 치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네요. 심지어 남편한테 레슨 받았던 친구까지 반대했는데 말이에요. 성우 오빠는 남다른 데가 있잖아. 예술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해해줘야지 무능하다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주미야, 제발 네 말이 맞았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예술한다고 해서 다 김성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나름 다 돈 잘 벌고 살아.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저 서로가 좋아 보여 어쩔 줄 몰랐네요. 오빠, 다른 사람들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오빠는 기타 치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다들 줌이 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세상 사람의 10분의 1. 그것도 아니지. 100분의 1만 나를 이해해줘도 좋겠어. 이제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 이해가 뭐 필요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잘 살면 되지. 그래, 맞네 네 말이. 맞아. 내가 주미 너 걱정 안 하게 내 몸 관리는 정말 잘하고 살 자신 있어. 참, 내가 너 들려주려고 연습한 곡 있거든? 이게 운지가 꽤 어렵고 빠른 곡이라서 기술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저만을 위해 연주회를 하는 남편이 로맨틱하고 좋았어요. 저는 판교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제 분야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연봉도 꽤 높았고 직책도 급이 있었고요. 저는 정규직이니 회사에서 나오는 인센티브에 여러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좀 못 번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둘 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주의도 아니었고 제가 잘 벌면 제가 먹여 살려도 된다는 게 평소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많은 게 변했어요. 아시다시피 육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친정에는 아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물론 남동생이 있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공부 중이었고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남동생더러 육아를 함께 해달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어른들 말이 정말 맞는 게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 싶어도 아들 얼굴만 보면 모든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살림도 잘 못하고
서툰 게 많아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상냥한 남편의 좋은 점들만 생각하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하며 기를 쓰고 일을 하고 육아를 했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어요. 주미야, 너 너무 힘든 것 같아. 도우미를 일주일 내내 쓰면 어때? 이러다가 몸 다 상할까봐 걱정이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무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 오빠가 집안일 서툴고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우리 준서 신경 좀 써줘. 오빠가 잘 놀아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준서한테 다른 건 못해줘도 놀아주는 건 잘할 수 있어. 준서 보고 있으면 레슨 시간도 까먹는다니까? 고마워. 준서 걸어다니면서 활동 반경도 넓어지는데 오빠가 잘 봐줘서 다행이야. 생각해보면 아빠가 자기 자식 돌보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왜 그렇게 고마워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도 감지덕지 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아이랑 있으면 기타 레슨 시간도 있는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무렵 남편한테 레슨 받는 사람은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걸 든든하게 생각했고 제 버팀목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습실을 대여해서 쓰는 사람들도 적어졌고 남편의 수입은 거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해도 정말 개미 눈물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남편은 태평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연습실 월세에 유지 관리비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자기 연습실만이라도 챙기게 대리운전 같은 거라도 했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그러면 피곤해서 연습할 시간도 줄어서 힘들다고 울상이더군요. 게다가 대리운전은 밤에 많은데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거나 핸들 잘못 잡아서 손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만큼 남편이 기타 치는 걸 사랑하는데 굳이 험한 일을 시키는 게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연습실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대주게 되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지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남편은 어디 가서 학생 하나라도 더 모집할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올 사람만 온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있으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저만 믿고 있는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하면 가슴 아플까봐 꾹 참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만 해댔고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난 줄 알더라고요. 주변에 무슨 대단한 기타리스트인 양 떠벌리는데 솔직히 안 입고 왔죠. 그리고 집안일에도 간섭이 너무 심했고요. 얘, 우리 성호 요새 왜 저리 말랐냐? 성호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집안의 기둥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애가 기운 없어서야 되겠니? 네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음악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다. 거기 대고 손이 시누이가 말을 얻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저는 그 말이 더 듣기 싫었어요. 아우 엄마 또 성호 듣기 싫어 죽겠네. 아니 세상에 성호만 신경 쓰고 사나? 우리 제이 아빠한테 그 밥만 신경 써봐. 장모님 껌뻑 죽으면 엄청 잘할 거야. 지금도 그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성호 그래? 야, 너랑 박서방 헤어지면 남이야. 암만 잘해도 지 피부치랑 같은 줄 아니? 그리고 성호가 잘 돼야 너도 더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살지. 내 말이 틀려? 아니, 성호가 잘 되면 성호 인생 좋은 거지. 내가 왜 그이한테 큰 소리를 쳐? 하여간 엄마 그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좀 버릴 수 없어? 시끄럽다.
너 성우한테 뭐 하나라도 해줄 거 아님? 네 집에 가. 올케가 잘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왜 나까지 기분 상하게 만들고 그래? 좀 잘해. 성우 잘 걷어먹이라고.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쓰나 보네? 이러니 제 입장에서 신호가 좋을 리 없잖아요. 안 그래도 시자 들어가면 싫은 게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또 보태느라 연습실까지 나오셔서 빗자루를 들고 설쳤어요. 그것도 제가 쉬는 날만 골라서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치운 곳을 또 치워야 했어요. 치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요. 그 잔소리도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무슨 손이 닿지도 않는 천장 구석 같은데 걸레질을 하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여름에 쓰지도 않는 전기 히터를 끌고 나와서 그걸 청소하라고 하질 않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나중에는 저도 참다가 터져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 여름이고 전기 히터 쓸 일도 없잖아요. 요새는 이런 거 분해해서 청소 안 해도 돼요. 괜히 건드려서 고장나면 AS 직원 부르는 비용만 나가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보이는 데를 더 청결하게 해둬야 되는 거 모르니? 네가 이러니까 성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내 조가 별건 줄 알아? 남편이 있는 곳은 누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남편 먹는 거 신경 쓰고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네 돈이라도 들여서 더 꾸미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유지비 제가 다 내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해요. 제가 애쓰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시키시는 거 저 좀 속상하거든요. 어머니, 왜 항상 제가 쉬는 날만 이 사람 연습실에 나오셔서 이러시는데요? 내가 별뜻 있겠냐? 우리 성우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네가 잘해봐. 그래서 우리 성우가 잘 나가고 있어봐. 그럼 내가 이러겠어? 너도 참 너다. 어떻게 내가 하는 걸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니? 내가 널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관리하는 대로 좀 두시면 좋겠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신경전을 벌이자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이러지 말고 엄마, 오늘은 우리랑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어제 새로 등록한 학생이 있거든. 아주 기분 좋게 현금으로 내고 가더라고. 내가 쏠게. 쏘긴 뭘 싸? 아꼈다가 너 급할 때 써. 준서애미 네가 사라. 앞장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불편한 식사자리를 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밥 사는 게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하는 게 문제였죠. 돈 쓰면서 제가 기분 나빠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족 행사 때고 명절 때고 사람들 모이는 자리마다 제가 내조를 잘못해서 남편 일이 잘 안 된다며 저를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너무 올려치기를 하니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다들 듣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다고 학생들이 더 오거나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꾸 남편 연습실에 뭘 사다 놓으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되었고 남편도 갈수록 제 눈치를 봤어요. 한 번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데 굳이 남편 레슨도 있는 시간에 저를 부르셔서 연습실 커튼들을 새로 맞추라며 한바탕 난리를 핀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참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한마디 했네요.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 없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불러대시니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상태 어떤지 오빠도 알잖아. 오빠라도 어머니 좀 말리면 안 돼?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하시는 것 같아. 알지. 나도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내가 말한다고 들어야 말이지. 오히려 내가 마누라 편든다고 너한테 더 뭐라고 할까봐 뭐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엄마도 내가 얼른 자리 잡고 잘 되기를 바라셔서 저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게 설득해 볼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참아주라. 내가 꼭 잘 말할게. 알았어. 오빠만 믿을게. 오빠가 중간에서 좀 잘해주라. 남편은 계속 저한테 미안해했고,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남편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좀 수그러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아빠가 갑자기 폐렴에 걸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니, 갑자기 웬 폐렴이요? 폐렴 걸릴 일이 없는데?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의사는 노인들은 폐렴에 잘 걸린다며 설명을 했어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음식을 잘못 삼켜서 넘어가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버님의 경우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네요. 지금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까 입원한 동안 검사도 잘 받으실 수 있게 따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로 아빠 병실을 1인실로 잡고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아빠는 이런 걸로 입원까지 안 해도 된다고 계속 고집 부리셨고요. 아빠 나이에는 폐렴 제일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일단 입원해서 검사부터 받자. 어? 아,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집에서 약 먹으면서 좀 쉬면 낫는다고. 안 된대. 입원해서 검사 다 잘 받아야 된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빠, 나 두고 먼저 갈 거야?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생각해서라도 입원해서 검사 좀 받자. 어?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가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심각한 빈혈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의사는 바로 아빠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요. 저는 이대로 아빠가 가버릴까봐 너무 떨리고 두려웠어요. 그러다 아빠가 정신이 들어 한시름 놓기는 했는데 그게 아빠와 정상적으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던 날이었어요. 주미야, 내가 아빠 아파트는 너랑 재욱이 반반 나눠주는 걸로 해놓았고 마포에 있는 건물은 네 앞으로 해놓았다. 재욱이는 수원에 있는 건물 주기로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어. 근데 주미 네가 김서방 말에 흔들릴까봐 걱정되는구나. 아, 됐어. 무슨 재산 얘기를 하고 그래. 얼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아빠가 일어나도 이런 건 미리 해둬야 되는 거야. 아무튼 너 김서방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해? 오빠가 나한테 뭘 어쩐다고. 아빠가 변호사랑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면서 변호사랑 상의 잘 해라. 재욱이도 올 테니까 너한테 힘이 돼줄 거야. 아빠가 진작에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빠가 나한테 할 만큼 했지. 뭘 그런 말을 해. 얼른 건강해지기나 하세요. 그날의 대화를 끝으로 아빠의 상태는 더더욱 나빠졌고 이틀 후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그날 밤은 못 넘기시고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동생한테 연락을 하면서도 계속 울기만 했고 남편은 제가 너무 우니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가버리실 줄 미처 생각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주미 너 몸 생각 좀 해. 이렇게 울기만 하다가 무슨 일 나겠다. 주미 너는 장인어른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우리 준서 대학 갈 때까지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나 살기 바쁘다고 아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아빠 도우미 아줌마도 일주일에 이틀만 부르시고 혼자 밥 챙겨 드시다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게 죄책감 느끼면 장인어른이 마음 편히 저 세상 가시겠어? 너무 그러지 마. 일단 장례 잘 치르자. 돌아가신 분 잘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알았어. 재우기도 없는데 오빠가 그래도 의지가 된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근데 주미야, 아버님이 네 앞으로 건물 해놓으셨잖아. 그거 있으니까 아파트 정리하고 처남하고 반씩 나누는 거는 우리 엄마들이면 어때? 엄마가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 아파트? 그거 재우게 하고 나누라고는 하셨는데 우리 팔지 안 팔지 몰라. 팔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돈을 왜 어머니들이라는 거야? 팔게 되면 우리도 현금 필요해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어차피 건물에서 새 나오게 되면 현금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 판 돈은 엄마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돈 보태서 지금 사는 집 옮기고 싶으시대. 마침 잘 됐잖아. 오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마침 잘 됐다니.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잘 됐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번 너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효도받고 나면 너한테 잔소리도 덜하고 시집살이도 안 시킬 것 같아서. 나도 엄마한테 좋은 일 좀 해보고 그러면 좋잖아. 두루두루 다 좋자고 하는 말이었어. 혹시라도 네가 딴 데 쓸 생각이 있었다면 엄마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건물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그게 다 얼마야. 그렇구나. 오빠 말 뜻은 이해했어. 근데 재욱이 온 다음에 오빠랑 변호사랑 재욱이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건 알고 있어. 일단 아빠 잘 보내드리자고. 어? 처남하고 다 같이 변호사를 만난다고? 아, 그래? 하, 너도 다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그래, 일단 장인어른 잘 보내드리자. 남편은 제가 말한 솥뜻은 알지도 못한 채 아주 얼굴빛이 환해져서 조몽객한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이전하고는 딴 사람이 되어서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난 후에도 저한테 보약까지 지어주면서 잘 먹고 집에서 좀 쉬라는 거였어요. 제가 건강해야 된다나요? 갑자기 철든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한테 동생하고 아파트 팔기로 한 건 어떻게 됐는지 떠보더라고요. 재욱이도 어차피 몇 년 더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팔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갖고 있어봤자 골치만 아프지 뭐. 안 그래? 미주 너는 좀 잘 챙겨 먹고 건강할 생각만 해.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진짜 고맙네. 나 그래서 이참에 회사 관두려고 해. 그동안 너무 소진한 것 같아. 쉬면서 준서도 더 잘 돌보고 집안일도 좀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 그래? 왜? 뭐 불만이야? 왜 이렇게 반응이 떨떠름해? 아니야. 떨떠름할 게 뭐 있어. 그래. 누리한테는 건물이 있잖아. 주미, 너는 원하는 만큼 푹 쉬어도 돼. 엄청 봐주는 것 같다. 오빠는 맨날 쉬었으면서. 어째 너 말에 좀 가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들었어? 나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오빠가 괜히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나 그렇게 안 들었어. 알았어. 푹 쉬어, 주미야. 저는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남편한테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티를 내면서 남편을 몰아붙이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얼버무릴지 몰라 일부러 능척을 떨며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동생과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이었던 남편이 변호사가 하는 말에 완전 표정이 썩는데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김성호 씨, 저는 고 이정섭님이 선임한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정섭님의 유산 문제와 함께 이번에 김성호 씨와 이정섭님 따님인 이주미 씨의 이혼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앞에 말은 알겠는데 뒤에 이혼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자 동생이 나서서 자료들을 한 뭉치 내놓았어요. 거기는 남편이 웬 남자들하고 재개발 지역을 다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도 있었고요. 매영, 아니 김성호 당신이 몰래 신혼집 담보 잡혀서 그 돈으로 재개발 지역 투기했다가 망했잖아. 그래놓고 사채 얻어다 쓰고 그 돈 감당 안 되니까 누나 도장하고 신분증 몰래 빼돌려서 또 빚지고 그거 우리 누나한테 다 덤탱이 씌우려고 한 거 아빠가 몰래 조사해서 자료 다 모아놨거든. 나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열불나는 줄 알아? 그러니 아빠는 어떠셨을까?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신 거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천아. 뭔가 잘못한 거야. 오해야, 오해. 김성호 씨, 사채 빌려준 곳 사장한테도 다 확인했고 이 사진 쪽 사람들한테 당신이 투기했다는 거 다 확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서명하시죠. 그러면 바로 이혼 성립되고요. 나중에 소송 관련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이렇게는 못 헤어져. 나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 내 인생 끝이라고. 내가 그 아파트 돈이랑 건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배알이 꼴리는 거 참고 살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오빠 그랬더라. 아빠가 조사 의뢰한 흥신소가 일을 되게 잘해서 말이야. 오빠가 어머니랑 말하는 것도 다 녹음했더라고. 저는 그러면서 녹음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서두만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거 된다는 거지? 이제 그때가 온 거지? 맞아, 엄마. 그러니까 주민 좀 그만 갈고. 저러다가 나랑 별거 한다는 말 나올까봐 겁나 죽겠어. 아우, 돈도 버는 애가 너무 짜게 놀고 나한테 명품 뭐 하나 제대로 사줘본 적 없잖니? 너무 얄미워서 그랬지 뭐. 그래도 조금만 참자고. 장인어른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니까 내가 먼저 건물부터 부동산에 내놔 볼게. 그걸 들은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 주미야.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하도 돈도 못 벌고 그게 짜증나고 답답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하지만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저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었어요.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웃기지 말고 당장 좀 꺼질래? 네 낯짝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지 마 주미야, 너답지 않게. 너야말로 이제 와서 이러지 말고 네 잘난 엄마랑 평생 어디 가서 또 다른 여자 등쳐먹을 생각하면서 살아봐. 물론 끝은 안 좋을 거다. 저희가 자리를 뜨려는데 남편은 제 옷자락을 잡았고 그걸 본 남동생이 열받아 한 대 치려는 순간 옆에서 변호사가 말렸어요. 참으세요.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문제 삼아서 돈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소송에서도 자기네 유리하게 써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위해 참으세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내 건물, 내 돈, 억울해. 언제부터 그게 자기 건물이고 자기 돈이었다고 저렇게 말을 하나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저런 본 모습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의 바보 같음을 탓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억지로 집에 들여오려고 했을 땐 동생이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고요. 저는 일단 집에서 저와 아들 짐을 다 빼서 아빠가 살던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트럭을 불러 남편 짐을 모조리 빼서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죠. 집도 원래 거의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었던 걸 공동명의로 해줬더니 저 몰래 대출받고 거의 깡통을 만들어놨잖아요. 남편이 제가 자기 짐을 버렸다며 따지길래 한마디 했네요. 네가 나한테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 능력이 없으면 사람 됨됨이라도 됐어야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그동안 몰랐다는 게 가슴 터지도록 원통하다. 다시는 보지 말자.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날 진짜 너는 끝인 줄 알아. 미안해 줌이야. 근데 나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장인 어른이 주신 아파트 안 팔렸으면 내가 잠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엄마 집에 내 방이 없잖아. 지금 누나 와 있다고 엄마가 나 오지 말래. 하, 그렇게 아들 하시더니 그런 엄마한테도 버림받았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준 아파트? 거기를 네가 뭔데 들어가? 네가 다른 꿈꾸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거기 눌러붙어서 이혼도 안 해볼 심산인 거잖아. 너 나한테 다 들켰어. 잔머리 굴리지 마.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집 곧 팔릴 거야. 원래도 거의 내 돈 들여 산 거잖아. 근데 네가 장난까지 쳤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네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어? 주미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남편은 자기가 정신 차렸다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몇 차례나 전화를 해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소름이 끼쳤죠. 이보세요 할머니. 그렇게 아들 하더니 이제 아들도 내치셨던데요. 그러면서 저희 집 돈은 갖고 싶은가 봐요. 대개 아들하고는 이제 우리 집 아무 상관없으니까 꿈 깨세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한 번이나 고마워했어? 우리 준서 한 번이나 돌봐줬어?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뜯어내려고만 하지? 철면피 같으니라고. 예, 그래도 내가 준서 할미인데 너 그렇게까지 할 건 뭐냐?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너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 그만 화 풀어라. 어? 그렇게 화 오래 갖고 있는 거 너한테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만하고 성호랑 다시 화해해. 아니면 나라도 너희 그 아파트에라도 들어가게 해다오.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용서가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하면 울분이 차올라요. 남편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고 완전히 갈라서기로 했고요. 우리 아들하고 그런 집하고 엮이는 건 아이 장래는 물론이고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예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를 했고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아들과 함께 아빠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어요. 남동생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둘에게 공동으로 남겨주신 아파트는 전세를 줬네요.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그분 사연도 참 만만치 않아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기본 계약 연수도
더 길게 해서 계약했어요. 동생도 찬성했고요. 세입자분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선물까지 보내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어 뿌듯하더라고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힘든 사람 편의를 봐줬다는 게 기분 좋았어요. 저와 아들은 동생의 권유로 미국에서 한동안 살아보려고 해요. 거기서 아들 학교도 다니며 영어는 저절로 잘하지 않겠어요? 동생이 거기서 공부하며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한국인이 많잖아요. 동생이 있는 미국 동부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인도 많고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곳인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부터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일하는 쪽으로 공부를 더 할까 싶은 마음도 있네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요. 이것도 아빠가 저희한테 유산을 넉넉히 남겨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매일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속 시커먼 모자한테 휘둘려서 재산 다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돈 함부로 다 털어먹고 저희 아빠 재산을 노렸다니 정말 끔찍한 인간 아닌가요? 그저 예술가로 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른다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하고 연락이 완전히 끊기 위해 미국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 그 인간들하고는 영영 굿바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공부든 뭐든 하고 싶어서 벌써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요. 물론 전처럼 저를 혹사하면서까지 일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아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키겠더라고요. 저는 인생 한번 즐겨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삶을 즐겁게 살면서 말 그대로 워라밸을 맞추며 살아보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몇 달 후 미국에 갈 예정이에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제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제 몸 건강히 즐겁게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며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